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이 요동하는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의 탈당 행렬에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2016년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상생협력협약을 맺은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협력에 나섭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등 지역 교육계가 풀어야 할 난제들도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김한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탈당 행렬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승용 의원 역시 지난해 말 국회 인사청문회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13일쯤 여수 지역 시장, 시의원 등과 동반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선거구 획정안이 직권 상정되는 오는 8일 이후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이 시기에 집단 탈당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친노 세력의 패권주의에 반발해온 호남 국회의원들의 연쇄 탈당도 예상돼 더불어민주당 분당 사태가 이번 주 다시 한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올 한 해 동안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데 치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자동차 100만 대,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인데요. 둔화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묘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면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의 첫 단계로 광주 광산구부터 전남 한평군에 걸친 빅그린 산단에 자동차 전용 산단 설계를 시작합니다. 부품 공장들이 모여들면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서산 화성과 더불어 60만 대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광주의 자동차 생산량을 100만 대로 늘려 전국 2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윤장현 시장이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도시철도 2호선을 어떤 공법으로 첫 삽을 뜨게 될지도 올해 초 결정될 예정이고 2016 광주 비엔날레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하는 등 새로 생긴 문화전당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도 집중합니다. 전남 역시 미래 먹거리로의 선택과 집중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삼아 한전이 있는 나주를 전기 자동차가 중심이 된 에너지 시티로 만드는 초석을 다집니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예향남도의 판소리와 도자기, 정원 등 풍성한 전통 문화 자원을 연료 삼아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교육계가 올해부터 학생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호교류에 인색했는데 광주 전남 교육의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여운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 9월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광주 전남 교육 공동발전을 위해 올해 10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합니다.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 진로체험학습 교류를 비롯해 학교 역사찾기 공동진행, 교직원 교환근무 확대 등입니다. 빛고올 혁신학교와 무지개학교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진로 진학 취업 분야도 서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배움으로 학생들이 용기 있게 꿈을 키우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편찬 문제는 올해 다시 한번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 대안으로 새로운 거민정 교과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결국 해를 넘겨 극한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쟁점은 간단합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정부 공약이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교육청 입장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썰렁하고 상담에 그다음 원어 모집에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책임을 떠넘기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보육대라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농협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참여한 통합마케팅 시군연합조직을 강화해 올해 3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농협은 거래 강화와 유통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시군연합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지난 2009년 첫 해 5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500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광양항과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에 올해 항만시설 사용료가 동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해운업 장기 불황 등을 고려해 무역항의 선박 화물 입출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 거문도항과 신안 흑산도항 등 국가관리연안항 9곳에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체계를 확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뉴스를 통해 수없이 다뤄졌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최근 이루어진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수 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권담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군은 지난 10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을 꼬박 일하며 받은 시급은 4,600원.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랐고 업주는 법대로 해달라는 김군을 해고했습니다. 결국 인권단체가 나서 항의한 뒤에야 김군은 당연히 받았어야 했을 임금 6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최저시급 달라고 했거든요. 딸렸어요. 너 같은 학생은 한 대나 다 해봐야 돼. 이런 일들은 적어도 여수에선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이번 달 실시한 여수 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과 동네 횟집부터 유명 호텔, 대형 마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 4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곳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70% 이상이 아예 없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 등으로 뾰족한 해결책은 찾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서명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런 인식을 좀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게 그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양심 없는 업주들과 유명무실한 단속기관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오늘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무료 운영에 따라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의 사막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의 새해 첫 운영일이던 어제 하루 기념관을 찾은 관람객은 1,733명으로 지난해 1월 2일 관람객 350명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념관 측은 신정 연휴가 예년보다 다소 길었고 무료화에 따른 단체 관람객 입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우 등 주요 선수들이 떠나간 전남 드래곤즈가 올해 시즌을 위한 새로운 판짜기에 나섰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서 지난해 19골을 기록한 공격수 조석재 선수를 영입하고 전남의 좌우측 수비수인 현영민, 이슬찬 선수와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또 올해 자유선발과 우선 지명으로 김경재와 한찬희 등 신인 선수 5명을 보강했습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의 올해 홈 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2016년 시즌 카드는 내일부터 판매됩니다. 그동안 광주 시민만 이용할 수 있었던 광주시립 망월묘지 분묘를 앞으로는 광주 인근 5개 시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행복생활권으로 이름 붙인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한평의 주민들에게 망월묘지 공원에 조성되는 8위용 가족봉안 평장 분묘를 개방했습니다. 분양 신청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이며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기약을 처방받은 생후 15개월 된 남자아이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밤 생후 15개월 된 A군이 구토와 콧물, 기침 증세를 보여 목포의 한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이 뇌출혈로 밝혀졌다며 초기 치료를 놓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올해 300만 명 이용객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KTX 호남선이 개통한 지난해 4월 이후 연말까지 8개월 동안 280만여 명이 이용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0%나 증가했으며 올해는 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시범 사업에 전남에서는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정비 대상 건축물은 터파기 공사 도중 중단돼 3년째 방치된 순천의 한 병원 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철거해 재건축하게 됩니다. 사업주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들은 주변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초래하는 등 골칫거리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대사로 대한노인회가 위촉됐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대한노인회의 해박한 사회 지식과 경험으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이심 중앙회장과 강갑구 전라남도 연합회장 등 대한노인회 임원 6명을 홍보대사와 홍보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0.0%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생활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 올랐습니다.